세 번째로 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석권과 연약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암석권이라고 하는 건 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 구간의 단단한 부분을 지칭하고 지구의 변동대에 따라서 크고 작은 10여 개의 조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의 깊이 약 100에서 400km 구간에 해당을 하고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어서 유동성을 띱니다. 그리고 용융이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얘는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녹아있으니까 유동성이 있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멘틀에 대류가 발생을 합니다. 모식도를 보게 되면 암석권, 즉 판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하고 연약권은 그 아래입니다. 지각은 더 얇고 멘틀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권과 지각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보다 넓은 공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권에 지각이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집합 기호이니까 아마 수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암석권이 더 넓고 그 안에 지각 포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뉘고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고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입니다. 대륙판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과감질 암석이고 해양판의 주요 구성 암석은 현무암질 암석입니다. 화과감질은 밀도 이 정도, 현무암질은 밀도 이 정도입니다. 숫자 당연히 외우실 필요 없고요.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현무암질이 더 밀도가 크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륙은 두껍고 해양은 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륙 지각은 위로도 더 솟아있고 아래로도 파여 있습니다. 근데 해양 지각은 대륙에 비해서 덜 파여 있고 그리고 덜 솟아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도는 여기에 나와 있었지만 작다 크다 기억하시면 되고 색깔은 화강암질 암석은 밝고 현무암질 암석은 우리 제주도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어둡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판의 예시는 유라시아판,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양판의 예시로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스카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보면 다 해양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는데 밀도가 해양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게 되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판 아래로 간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 구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들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 즉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과 같은 직권의 변화는 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판의 이동은 판마다 이동 방향, 속도, 밀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약 1에서 10cm가 1년 동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 경계의 종류가 있는데 이웃판은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렴, 발산, 보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모양들 이렇게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판의 이동의 원동력 보겠습니다. 보통 메이저한, 즉 주요한 거는 멘틀의 대류입니다.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하고 점차 식으면서 이동하면서 온도 낮아지면 밀도 커져서 하강합니다. 상승, 하강 이런 것들이 멘틀의 대류를 발생을 시키고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발생을 하면서 연약권 위에 떠있던 판이 멘틀의 대류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과 연약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주요한 거는 이건데 부수적인 걸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생소하게 플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룸이라고 하는 건 상승하고 하강하는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플룸이라는 용어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한 멘틀의 대류 보게 되면 상승, 하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판 이동하고 반대로 멘틀이 상승, 하강 이렇게 되면 판이 뭐 이렇게 수렴하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룸은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뜨거운 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이제 좀 마이너한 이유들도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나스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의 이동 속도 비교와 판 경계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의 이동 속도는 나스카 판이 남아메리카 판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A 지역과 C 지역에서 같은 연령인 판까지 거리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여기 등 연령선에서 등은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숫자 같은 20까지의 거리 뭐 아니면 뭐 C에서 뭐 숫자 같은 33까지의 거리 이런 거리들을 보게 되면 20, 20 이 거리, 33, 33 거리 보면 얘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 A가 더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는 나스카 판이 더 빨라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 지역과 C 지역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판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 위치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령 사이에 열곡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를 하고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천발이 처음 나와서 좀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용어 보게 되면 천발 지진은 깊이 이 정도에서 얕은 곳, 중발 지진은 깊이가 중간 정도, 신발 지진은 깊이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깊이 가면 갈수록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 지역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수렴하는 곳, 즉 판이 섭입되는 경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얘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형은 천발까지 그리고 수렴한 경계는 천발부터 신발 끝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의 과학탐구 영역 통합과학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상대적이란 말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쓰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판 ABC가 있고 경계 기역 니은 있고 이 화살표의 길이는 이제 판의 평균 이동 속도의 크기와 방향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되게 당황을 합니다. 이거는 발산인지 수렴인지 막 이런 게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화살표는 판의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동을 관찰을 해서 발산 수렴 판단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발산 수렴은 화살표의 상대적인 거로 판단하는 거고 두 개의 판 중에서 어떤 판이 내려가는지는 밀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아니다라는 거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문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면 기역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화살표를 다 왼쪽으로 당겨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통해서 발산형이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고 발산형 경계는 이 보라색 부분을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 이 하늘색 부분을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멘틀이 상승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경계를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화살표가 깁니다. 근데 얘를 화살표를 다 당겨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수렴형 경계이고 여기가 수렴형이니까 연두색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보기들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기역 하부, 즉 여기에서는 멘틀의 물질이 상승을 하느냐 물어봤는데 멘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서쪽인지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가 여기
그려져 있기 때문에 왼쪽이니까 서쪽 맞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 서, 남, 북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에서 B에서는 호상열도가 존재하는지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 그림이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뒤에서 나오는 걸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B, C 붙었는데 여기서 해양판, 대륙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상대적 화살표 이동이 아니라 해양판, 대륙판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기 때문에 해양이랑 대륙이 붙으면 해양판이 가라앉아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해양판이 크니까 B가 C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B고 C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가라앉고 대륙판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 B, C 이런 상황이고 위에 있는 판에 호상열도가 생깁니다. 그림 보면 위에 있는 판 여기에 생기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판인 C의 호상열도가 형성된다라고 추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답은 3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28년도에 치러질 수능의 예시 문항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적 이동과 밀도를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 이동, 밀도 구분해서 문제 잘 해석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참고사항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